2011년 9월, 중국 허난성 로양시 공안은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자신을 마씨라고 밝힌 이 여성은 경복원, K경복원, 주택가, 로양시 카이시안둥로, 동로, 내 한 집의 지하실에서 다른 여성 3명과 함께 한 남성에게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남성이 자신을 고객과 거래하려고 데리고 나갔을 때 탈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빨리 와서 그녀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밤 11시 중국 허난성 로양시 경찰서 야간 근무 중이던 샤오청, 소성, 경관은 전화벨이 울리자 즉시 전화를 받고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요약해 상부에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고 성폭행을 당했으며 현재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경복원, 시 경복원, 주택가의 한 아파트 건물 지하실에 다른 여성 3명과 함께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그녀를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현재 그녀는 카이시안둥로, 동로에 있는 홍등가 근처 아디엔, A점이라는 이름의 바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 새벽 2시까지 있을 예정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구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샤오청은 즉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고 수사팀은 신속히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대였기 때문에 대처 속도가 낮 시간대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된 정보. 신고자는 샤오마, 소마, 나는 이름의 여성으로 자신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으며 현재 아디엔 바 앞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빨간색 몸에 딱 붙는 짧은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샤오마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장소가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디엔, A점, 바, 홍등가에 위치하며 외곽에 가깝지만 접근성이 좋고 밤에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범인 리아오, 리호, 집, 경복원 주택가의 한 아파트로 지하실에 감금된 장소로 지목됨. 경찰은 인질들이 살해되거나 범인이 도주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두 장소를 동시에 급습하기로 계획하고 수사팀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등가 구조작전.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홍등가로 향해 아디엔 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고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샤오마라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샤오마예요. 당신은 누구시죠? 우리는 경찰입니다.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샤오마는 마치 수년간의 족소에서 벗어난 것처럼 안도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구조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리아오는 샤오마와 경찰의 대화를 보고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는 순간 그는 계획이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샤오마는 그가 늘 자신을 감시하던 장소를 가리키며 그의 도주를 알렸고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샤오마는 경찰서로 이송되어 보호를 받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리아오의 집 급습.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리아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집에 있었으며 남편이 야간 운전 일을 하러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직업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샤오마의 신고 내용을 전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고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들이 뭔가 착각한 게 아닙니까? 제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 경찰의 요구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리아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즉시 그녀의 휴대폰을 압수해 더 이상 그와 접촉할 수 없게 했습니다. 지하실 발견. 20분간의 수색 끝에 비밀 지하실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리아오의 아내는 충격으로 망연자실했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에서는 악취와 함께 습한 공기가 올라왔습니다. 지하실은 높이가 약 3.4m였으며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통로 끝에는 2개의 방 중 하나에 문이 있었고 그곳에서 샤오마가 말한 다른 3명의 여성 인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납치, 성폭행, 강요된 성매매의 피해자로 밝혀졌으며 차례로 구조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리하오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구매한 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기며 평소 인질들을 데리고 거래를 하던 장소 근처의 한 모텔에 방을 빌렸다. 경찰은 그날 밤 바로 체포 명령을 내렸고 전국적으로 수배를 시작했다. 그는 분명히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현장에 두고 떠났으며 주변 모든 도로는 이미 차단되어 검문 중입니다. 교통당국이 급히 동원되어 그의 흔적을 추적 중입니다. 수색견 또한 동원되어 범죄자의 냄새를 쫓아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를 통해 경찰은 그가 친한 친구가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으며 주로 금전 문제로 부모 및 형제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와 형제의 집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는 거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 그는 은신하거나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리아오는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의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는 간단히 얼버무리며 넘어갔고 아내는 그가 매우 바쁘다고만 생각했으며 집에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에서 납치된 소녀들과 함께 보냈다. 그의 아내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이를 이용해 리아오는 아내를 쉽게 속일 수 있었다.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2018년에 이 집을 구입하여 이사했고 그녀는 집을 산 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잔업을 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다. 그녀는 지하실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남편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경찰은 구출된 소녀들을 경찰서로 데려간 뒤 현장을 재조사하며 지하실의 2번째 방 뒤쪽에서 2명의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다. 이 불행한 2 피해자의 유골은 부검 및 조사를 위해 즉시 법의학 연구소로 옮겨졌다. 총 6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중 신고를 했던 테오마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인 테오바오, 테오안, 테오지앙이 생존했다. 모든 피해자는 리아오가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에서 데려와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6명의 여성 모두를 강간했으며 이들을 한 곳에 가둔 뒤 집단 성행위를 강요했다. 자신이 만족한 뒤에는 그들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했다. 그는 저를 속이고 마취제를 먹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2010년 6월에 3번째로 납치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저를 지하실에 가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강간했습니다. 모두 두려워하며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그를 보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고문을 가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손님을 상대할 때마다 매일 피임약을 먹였고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도록 한 뒤 그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을 팔아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많은 돈과 새 물건을 가져와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신고자 티에오마는 여전히 비교적 정신이 멀쩡하고 영향을 적게 받은 상태였다. 구출된 나머지 3명 중 토지앙과 티오바오는
심각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두 출산 경험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복부, 허벅지, 가슴 등의 피부 균열 자국이 있었다. 이들의 몸에는 크고 작은 오래된 흉터가 다수 발견되었다. 마지막 생존자인 티에오는 과거의 상처 외에도 새로운 상처가 발견되었고 낯선 사람과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를 보였다. 그녀는 임신 3개월 차로 여전히 심한 입덧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들의 진술 이후 토우장과 티에오만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리아오의 아이를 낳았으며 오랜 감금과 학대 속에서 자신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스톡홀름 증후군이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두 아이 모두 리아오의 아이였으며 그는 그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그가 원한다면 저는 기꺼이 아이를 낳아줄 겁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금하거나 학대하는 가해자에게 애정을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방어 메커니즘으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위협감을 줄이고 더 이상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 질환은 치료가 어려운 유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의존하게 되며 가해자로부터 떨어지게 될 경우 심각한 결과, 심지어는 자살과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아오는 19시간의 도주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거리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챙겨 다른 도시로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리아오는 처음에 자신의 범죄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경찰이 찾아왔을 때 도망친 것은 순전히 우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피해자들이 리아오를 자신들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가해자로 확인하면서 곧 드러났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리아오는 아내와 결혼한 후 돈을 모아 자신이 사는 집 옆 아파트와 접한 토지를 매입하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대로 비밀 지하실을 건설했습니다. 이 지하실은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방의 크기는 6제곱미터입니다. 하나는 침실로, 다른 하나는 생활 및 오락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지면으로 통하는 환기관을 미리 설치했습니다. 지하실 입구는 집 아래층에 큰 콘크리트 판으로 위장되어 있었고 이는 보통 지하 수도관 근처에 있어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리아오는 약 1년 동안 완벽히 비밀리에 지하실 건설을 마쳤습니다. 건설이 끝난 후 2009년 8월 그는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바나 노래방을 방문하여 목표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계심이 약하거나 그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약물로 유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발견된 두 구의 유골에 대해 리아오는 자신이 각각 2번째와 5번째로 납치한 피해자들이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나이트클럽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납치된 샤오장과 샤오타이였습니다. 샤오장은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약물의 영향과 열악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도 복종하지 않자 그녀는 리아오의 머리를 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녀의 힘이 약해 리아오를 다치게 하지 못했으며 리아오는 그녀를 침대에 묶고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는 샤오장을 옷을 모두 벗기고 손발을 침대 내 모서리에 묶은 후 잔인하게 폭행했으며 샤오장의 하반신을 훼손했습니다. 이전에 샤오장과 갈등이 있었던 샤오원을 부추겨 그녀에게 폭력을 가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샤오장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리아오는 방 안에 구덩이를 파서 샤오장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샤오타이는 리아오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체 사진을 찍고 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등 그의 요구에 순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손님을 접대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인과 관련된 질환을 앓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더 이상 리아오에게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그녀는 굶주림과 폭력 속에서 숨을 거두었고 리아오는 그녀의 시신을 샤오장이 묻힌 꽃 옆에 묻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동시에 반짝이는 외모와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모르는 순진한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아오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뒤 신속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리아오는 납치, 강간, 고문, 살인, 불법 감금, 인신매매 및 성매매 조직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자유의 몸이 된 후 일부는 실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병원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감금된 피해자들은 밤에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었고 수년간 햇빛을 보지 못했으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향 감각을 잃고 빛을 두려워하며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좁은 공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며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잃었습니다. 치료 과정은 아마도 그들의 남은 생애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들은 한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당하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 중 하나는 아마도 리아오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함께했던 남편을 믿어왔지만 결국 그의 배신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